이번에 제가 받은 연락 같은 경우는 3월 31일까지 이 기준 준수 데드라인을 줘서 넣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동남아도 좀 변하고 있다.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좀 발리 규제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. 이 무허가 미등록의 단속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어요. 에어비앤비 말고도 또 확장이 되고 있고, 제가 사실 베트남 확장도 생각하고 있었었고, 주변에 다낭이랑 호치민에서 하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,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 매출의 7에서 10%를 에어비앤비면은 에어비앤비 매출에서 그냥 10%가 다 정부로 들어가게 지금은 설정이 다 돼버렸다고 합니다. 이게 시작된 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 시행령 117호를 시행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. 이 10%인 이유 자체가 5%가 소득세고 5% 나머지가 VAT.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부가세로 해서 매출에서 그냥 자동으로 떼어서 바로 베트남 정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. 정말 깡패죠. 이게 에어비앤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측에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NIB랑 TDUP. 지금 이거는 제가 예시로 좀 올린 건데 TDUP는 이번에 요구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NIB만 요구했는데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NIB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NIB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줄게. 그렇게 해서 3월 30일까지 넣어라 이렇게 알람이 왔었거든요. 저는 애초에 발리 해외 에어비앤비 풀빌라 시작할 때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키타스라고 하죠. 키타스는 그 외국인 대표의 비자거든요. 그것도 취득을 했고 NIB도 다 취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이걸 넣었는데요. NIB 말고도 추후에 어떤 그 액션이 있을 거냐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에 전화해가지고 여쭤봤을 때는 추후에 TDUP라고 하면은 이게 동남아 관광사업 등록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관광사업 등록증이 있는 건지도 할 수도 있다.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실제로 지금 NIB가 없는 그냥 에어비앤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월 31일 이후에 전부 다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. 사실 이거를 좀 무서워서 시작을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NIB 내는 거나 뭐 법인 내고 뭐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리고 단계 자체도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. 특히나 스미냑이나 짱구는 발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요 관광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발리 에어비앤비도 짱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바로 연락이 와서 3월 31일부터 삭제가 될 수 있다 연락이 왔었습니다. 이거 자체가 뭐 외국인은 뭐 더 퇴출하겠다, 뭐 무허가 숙소 다 내보내겠다,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라이센스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. 우리나라의 기조랑 비슷하죠. 그런 식의 정책 방향이고요. 그래서 이 무허가 숙소가 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법적 세무 리스크라고 썼는데 베트남처럼 추징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징금 벌금이나 세무 소급에 대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알고 무허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운영 리스크로 플랫폼에서 퇴출되겠고, 그랬을 경우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 숙소도 미리 다 차 있거든요. 스미냑에 컨설팅 해드린 분도 예약이 지금 12월 달 거는 미리 다 찼고요. 무허가 숙소 같은 경우는 12월 차 있던 게스트를 뺏기게 되겠죠. 그럴 경우 환불 보상해 줘야 되고, 이거는 하나의 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법인이든 뭐 빌라 운영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평판의 리스크를 받게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셨던 기조일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IB 사업자 없이 운영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, 관광 라이센스랑 조닝, PBG, SLF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매물을 구할 때부터 빌라 자체가 TDUP 또는 폰도미사타라고 관광 라이센스가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에이전트 통해서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조닝 부적합, 이 조닝이라는 거는 한국에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,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일반 주거 지역이거나 뭐 개발 제한 주거 지역이거나 이런 식인 경우에는 관광 라이센스 자체가 터득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핑크색이냐 그린존이냐 이렇게 말하면 에이전트가 좀 알아들어요. 그래서 이 조닝 자체가 불법한 지역인지 그것도 다 걸러지게 될 겁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리스크 프레임이 어떤 게 있는지, 체크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, 왜 이런 기조로 변하게 됐는지, 이 방향성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
드렸고요. 만약 저랑 컨설팅을 받으시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매물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선별을 해드릴 수 있고, 대행사도 저랑 계약했던 합법적인 대행사들을 리스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이게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가 발리 처음 시작했을 때 2년 전쯤에 제가 스캠을 당한 적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랬던 게 아니고 괜찮아 보이는 매물인 것 같아서 그냥 부동산 연락해서 그랬는데, 부동산이 스캠이었어가지고 3천만 원 날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, 특히나 요새 스캠이 어떤 식으로 맞냐면, 그 러시아 사람이 본인이 발리 사람인 척 하면서 다른 사람 매물을 다시 또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막 올려요. 그런 다음에 자기 매물이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광고를 막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이런 스캠도 있다. 그래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가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, 그런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 발리 현지인 직원이랑 컨택을 통해서 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